안녕하세요. 청렴을 실천하는 남자 정신남입니다. 오늘 나도 강사다. 뭐야? 슬라이드 수가 끝났어. 네. 하시면 됩니다. 나도 강사다. 빠졌나 이게? 나도 강사다 이제 두 번째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우리 양경은 선생님이시죠? 네, 양경은 선생님 오셔가지고 또 서로 자기 소개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67년 12월 6일생이고요. 엄청 나이 많아요. 많고 이제 94년도에 처음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95년도에 최초로 임용돼 가지고 계속 근무하다가 또 서울과기대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했거든요. 하고 거기서 이제 비서실장 하다가 이제 서울대로 2011년 12월 27일 날 서울대로 이제 전이 와가지고 현재는 이제 행정대학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총 25년 3개월 근무 중이고 이제 퇴직 6년 5개월 남은 퇴직 준비생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자격증은 뭐 행정사 자격증하고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땄는 스피치 지도사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 직무전문교육 학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2019년 대한민국 공직자 도전 청년 골든벨에서 제가 아슬아슬하게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습니다. 제가 문화상품과하고 뭐 상품하고 받고 왔는데요. 야. 이것도 저희의 어떤 스펙이 될 수 있는데요. 네네. 여기 사진 들어오면 좋겠다.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제가 퇴직하고 난 뒤에 원래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강사로 계속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청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대중적이지 않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물론 뭐 청렴 교육만 해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 최소한 30분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활동폭을 넓혀가지고 모든 대중,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하고도 예를 들어 소통하기 위한 그런 그 과제 분야를 이제 좀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퍼스널 브랜딩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 뭐 조직 활성화, 그리고 액티비티 교수법 그쪽으로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공부를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올 연말까지는 계속 인풋을 하고요. 내년부터 뭔가를 이제 기획 계획서를 꺼내가지고 제안서도 내고 해가지고 이제 좀 활동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인풋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또 여기 자료에 성함도 좀 넣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함 빠진 것 같은데 이름 자기소개 아까 했을 때는 네, 이름이 빠진. 네, 이거는 소모임 리더십에 관한 거여서 네. 그쪽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냥 강사 소개를 했거든요. 일단 제 이름은 양경은입니다. 그리고 SNS는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NS의 채널명은 나를 키우자. 나를 키우자 한번 보긴 봤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키우자라고 했던 취지는 이제 제가 중년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미 다 어느 정도 키우고 제 나이 때 분들이 아이들이 성장했는데 지금 우리 중년인 나이도 뭔가 더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든 그러니까 주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더 성장을 하자. 이렇게 100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20, 30년을 사실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키우자라는 입장에서 그 닉네임을 SNS 활동명은 나를 키우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지내온 시간들은 뭐 양력이라기보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여 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둘째를 낳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만두고 방송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연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좀 절실히 느꼈었어요. 내가 영어가 좀 바탕이 돼야 좀 가르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40대 한 42살, 43살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를 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너무너무 못했었거든요. 어제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첫 직장을 이제 LG전자를 처음 직장을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전체 다 외국어 시험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익 시험을 그때 처음 봤어요. 대학교 때도 워낙 그런 걸 안 해가지고 275점을 맞은 거예요. 영어가 완전 바닥이었죠. 1000점 만점 275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승진도 안 됐고 IMF 때 인원 감축이 됐을 때 그때 대상이 돼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다른 영어를 못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었어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좀 많이 서러웠던 그런 경험이 크게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이 돼서 이제 아이 낳고 나서부터 늦게서야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어 강사를 해보고 싶어서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 자체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부터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영화 대본을 100번을 읽었어요. 그대로 따라서 옛날 방송대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중국어 교수님이었는데 자기가 취권을 너무 좋아해서 취권의 영화를 100번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번을 보면 영어를 잘할 줄 알고 그냥 무식하게 했어요. 그 집에 DVD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 하면서 그 대본을 다 일일이 일일이 다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100번을 말을 했지만 사실은 아마 200번은 더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억양을 똑같이 따라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무식한 축적기를 지나니까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니까 이렇게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인풋이 됐던 게 주부 영어 강좌 때도 약간 질서가 잡히면서 영어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기가발을 하는 게 해금이라는 악기 소리를 들어서 너무 좋아서 국악원을 다니면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모임에 우연찮게 들어가서 제가 모임에 2018년부터 리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악기하고 우리 전통악기가 합해진 퓨전 동아리예요. 그래서 2014년에 결성된 팀인데 계속해서 매년 자원봉사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했던 자기 개발이 이제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하면서 SNS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사실은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가 많이 있으면서 강의를 여러 개 들으면서 나도 저걸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에 이렇게 제가 영어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기초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제가 영어 실력 막 뛰어난 건 아닌데 발음이 좋다는 얘기를 대부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도 그러고 영어도 그러고 언어의 전달력이 좋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하면서. 그래서 그게 이렇게 기분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나 그런 것들이 괜찮구나라는 거를 느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원래 동아리를 하면서 리더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이렇게 몇 마디 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라는 게 약간 즉흥적으로 뭔가를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들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임에 격을 올리려고 이게 수다가 아닌 회의식으로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집중도가 높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공지사항을 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처음 안 거예요. 이런 리더를 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10여 년 40대부터 살아온 그 시간들이 굉장히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중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내 나름의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방향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겠구나 싶어서
강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기 소개보다 이제 최근에 저한테 일어난 일들인데요. 저 너무 신기해서 제가 블로그를 오래 하고 이제 나는 강사다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이렇게 하면서 그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연락 온 데가 지자체 두 군데 연락이 왔어요. 단양군청이랑 그 평택 육아지원센터가 와서 일단 단양군청에서는 그 전자책 강의 요청이 와서 그 8월달 일정을 잡아놨고 이제 평택 육아지원센터에서는 그 애니어그램 중 강의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난 강사다 협회 회원분 중에 이제 입박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게 문의가 와서 제가 줌으로 두 건을 잡아놨거든요. 일단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어저께는 그 전주에서 이게 PIA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분 원장님 계신데 거기가 이제 그 행정직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 하실 분들이 모여서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제 모이시는 사람들은 많은데 마땅히 이렇게 그분들이랑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직 얼마 안 돼서 몰라도 저가 오셔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는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를 또 물어보셨고 제가 좀 알려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서로 논의를 해봤었고 또 지방이니까는 그런 강사님들이 많이 없으세요. 필요하면 제가 이제 아시는 분 강사님들을 파견도 해드리고 뭐 오프라인 줌으로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논의하는 그런 중에 있고 일단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나연구소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 지사라고 했잖아요. 뭐 분점 파트너 체인점을 또 해달라는 분이 부산에도 계시고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좀 제가 본사가 되고 그런 지사를 운영하는 그런 것도 이제 프로그램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거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 외부에서 이런 제안이나 요청들이 들어와서 좀 굉장히 좀 신기하고 요즘 제 계획은 어쨌든 협회를 계속 키워서 강사님들 풀을 갖춰서 파견하는 시도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지자체도 그런 수가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는 또 문이 들어오니까 제가 또 제안해서 리스트를 주면서 서로 조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저는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퍼지는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분명히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이런 기회들은 확실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다 좋더라고요. 네, 뭐 예상치 못하게 뭐 지자체에서 전화 오고 또 분점 해달라고 그러고 너무 신기해요 하는 분들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꺼주세요. 꺼. 네.